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얼마를 보태줘야 하나. 다소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만은 한 번쯤은 있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길에 많이 들은 걸로 듣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좀 주제가 좀 무거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혼을 앞둔 사람이나 향후 결혼을 생각하는 20대 혹은 30대, 지금 당장 결혼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결혼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무의식 쪽에 부모님이 좀 여유로우면 얼마 정도는 보태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막연한 기대 혹은 노골적인 기대를 하는 분도 계시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결혼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내가 보태줘야 되나, 요즘같이 뭡니까? 이 폭풍우가 치는 이 참 험한 세상에 돛담배라도 하나 띄워줘야 되는데, 저렇게 아무것도 없이 출발해가지고 어떡하나, 이런 아쉬움, 참 애잔한 마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가볍게, 무거운 주제지만 가벼운 생각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비록 20대, 30대 구독자가, 제가 이 영상을 인해 가지고 구독자가 준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구독자 수가 안 늘어도 상관없습니다. 구독자 수 10,000명이나 20,000명이나 별 차이가 없다. 한 10만 명 되면 모르지만, 제 영상은 그렇게 있죠.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다. 특히 20, 30대 분, 제 영상을 듣는 분, 너무 서운해 하실 필요 없다. 제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 영상을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생각이 바뀔 리가 없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이 잘못되었지 않든 간에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 사랑만큼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생각이 바뀔 수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지금 이 영상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여러분의 생각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정도의, 그 정도의 가능성을 한 번쯤은 생각하는 정도만 되더라도 저는 큰 만족을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세태는 뭡니까? 3포, 5포, 모든 걸 포기한다, 올포,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는 젊은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결혼하려 하더라도 아파트 값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2020년 천정부지로 올랐다.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제빵살이부터 할 수 없다. 적어도 아파트 전세 정도는 출발해야 된다, 그죠? 그것도 신축해서. 이렇게 마음 먹다 보니까 결혼도 못하게 되고 출생률도 젖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뭡니까? 부모 마음 같아서는 결혼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 얼마를 보태줘야 하나, 이런 주위에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기 자녀를 처음 결혼시키기 때문에 모르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누구는 1억 보태줬다 하더라. 누구는 아파트를 하나 사줬다 하더라. 누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결혼식장에 써있죠. 사진만 찍었다 하더라. 누구는 오히려 결혼하는 자식이 감사하다면서 돈을 준다 하더라.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자기 자녀가 아주 성공했을 경우에는 굳이 보태줄 필요가 없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결혼하는 30대 초중반에 성공한 이가 거의 없죠. 거의 전무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좀 여유로운 사람,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폭풍과 치는 저 바다에, 이 험난한 세상에 이제 우리 애들이 결혼을 하는데 돛담배라도 하나 띄워줘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파트를 사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사실 보면 1억대 아파트가 있죠. 대구, 수성구, 달수구, 북구, 동구, 서구부터 해가지고 있죠. 1억짜리 아파트 천지 삐까리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있죠. 거기에 1억대니까 1억 7천도 1억대죠. 1억 7천, 1억 5천,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있죠. 한 27살 때부터 해가지고 일을 시작해주고 있죠. 한 3년 정도만 바짝 벌면 1억 7천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현실은 1억대 아파트가 적지 않다가 아니고 천지 삐까리다. 대구 바닥이 늘렸다. 부산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서울 지역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있다. 없다고 말 못한다.
그래서 충분히 많다. 그래서 결혼 시점에 굳이 신축 아파트에서 출발하지 않아도 좋다. 오히려 저는 결혼 시점에 신축 아파트에서 출발하는 사람이죠. 삶의 재미가 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물론 스스로의 힘으로 신축 아파트에서 출발하면 대단한 성공을 이루겠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신축 아파트에서 출발하면 제가 볼 때는 40대, 50대는 그렇게 큰 부는 형성하기가 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주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신혼은 어떻게 보면 녹물에 라면을 끓여 먹어도 사실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물론 녹물에 라면 끓여 먹을 리는 없겠지만 아름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대, 30대에 키워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뭔가 하면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가 부딪힙니다. 그렇죠? 그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엄청나게 많은 문제.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이제 해결해야 될, 그죠? 풀어나가야 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소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아주 대소사,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초중고 심지어 대학교 석사 박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20대 가정환경이 어려운 자,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는 신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저는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 이러냐? 그럼 20대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20대 초반부터 스스로 있죠. 문제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이제 그래 겪다 보면 세상살이에 대해서 좀 단단해집니다. 사람이 단단해지고 이제 나이 들면 들수록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헤쳐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은 뭡니까?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뿐만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시키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떤 그런 흔히 말하는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수능을 위한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좀 환경이 어려운 사람은 신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어떤 반론을 드는가 하면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요즘에는 그게 쉽지 않다. 쉽지 않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일단 1억짜리 아파트가 있죠. 대구에 늘렸습니다. 수성구에도 1억대가 시지가면 있죠. 1억대 아파트가 천지빛깔이다. 버물동도 그렇고 많습니다. 버물동보다 시지가 많죠. 늘렸다. 늘렸기 때문에 붓고 달수 할 것 없이 있죠. 늘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면서 행복감을 알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럼 방금 전에 제가 1억대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뭐 서울 일부 지역 빼고는 전국적으로 1억대 아파트 천지빛깔이다. 엄청나게 많다. 자, 그렇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내가 예전에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내 자식까지도 고생을 할 필요 있겠나. 자, 이렇게 생각해서 집을 사주시는 분도 있고 제 짧은 생각에는 여유가 되시는 분은 있죠. 제가 볼 때 한 5천만 원 정도 있죠. 정도 보태주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유가 안 되시는 분이죠. 여유가 안 되시면 제가 볼 때 마음만 보태주면 마음만 부디 잘 살길 바란다. 희망한다. 이런 마음이죠. 마음을 돈은 줄 필요 없습니다. 마음만 담아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제관념이나 어떤 부자 마인드 어떤 그런 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려주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까먹거나 그것을 불리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유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관념이나 부자 마인드가 형성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되면 그때서야 보태주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주 재산이 많으신 분은 일찍 정리하는 분도 계시지만 명의만 넘겨주고 권리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자식이 있죠. 부모 재산이 얼마인지를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믿는 구석이 있다. 저는 주위에 보면 있죠. 그런 분이 좀 현명해 보이더라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부모와 자식한테 이야기하지 않는 분, 그런 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현명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자식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부모 재산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말만 그렇게 하는 말만.
말만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저도 생각이 깊은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동안 제가 주위 사람들 많이 봐오고, 저번에, 대시민 제가 그 상가 공부하시는 분, 대시민으로 아주 임장을 몇 번 했는데, 그때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볼 때는 참, 이분이 제가 볼 때는 혼자 힘으로 컸더라고요. 그래서 갈채를 보내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꼭 진짜 소주 한 잔은 하고 싶던데, 코로나 인해가지고 식당도 못 가니까, 코로나 끝나면 또 볼 일이 있겠습니까? 한 분 봤습니다, 한 분. 그래서, 그렇고, 현실적으로 사실이 좀 30대에 성공한 이가 적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고 거의 없다. 30대 초중반에 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20대부터 있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30대 초반에 성공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사자라든지 의료계, 법조계, 교육계에 있는 사람은 30대 초반에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다. 제 지인들 중에서도 지금은 이제 상당히 부를 이룬 그런 지인들도 의사들도 30대 초반에 결혼했는 사람이 월시부터 출발하거나 조그마한 전시부터 출발하거나 대체적으로 그랬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설사 30대 일찍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게 부모 찬스를 이용하던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재밌는 일이 많지 않다. 대체적으로 뭡니까? 성공하면 공칭이 많죠. 주로 공칭입니다. 공치거나 밤에 저지를 하러 많이 다닌다. 이런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힘에 의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열매를 따먹어야지 그 맛을 알지. 부모님이나 주위의 도움, 특히 이제 부모죠. 부모 도움으로 해가지고 성공했는 경우에는 그 열매를 따먹어도 그 자극적인 맛은 알지만 어떤 우러나는 맛은 모른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누가.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그래서 성공으로 가는 여정이 행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저희 지인들 만나면 다 같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재밌는 게 없다. 재밌는 게 없다 이거죠. 재밌는 게 없다.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별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결혼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에게 얼마를 보태줘야 하나 이런 고민은 누구나 한 번쯤 할 겁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이 영상을 찍지만 원래 영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 영상을 좀 봤으면 보고 어떤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일찍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영상을 찍는데 저희 애가 하는 말이 아빠 영상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야? 이 많은 영상을 내가 언제 다 보노?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얼마를 보태줘야 되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이런 게 많습니다. 내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내 자식이 고생하는 모습을 내가 보는 게 안쓰럽다 이거죠.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내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때를 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태주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고생해봤기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보태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자식이 잘못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조금 더 아시는 분은 또 뭔가 하면 차용증을 씁니다. 차용증. 차용증 쓰는 거 있죠. 이거 의미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자식이 만일에 사업을 한다. 전문직이다. 그럼 사업을 하면 은행 가면 있죠. 은행 가면 대출해 줍니다. 대출해주고 대출에 대한 압박도 받아봐야 되고 은행에서 이자를 갚지 않았을 경우에 전화연락도 받아봐야 되고 그렇게 사회적인 압박을 받아봐야지 사람이 큽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이죠.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는 거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 부모 재산 얼마인지를 다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빈손으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돈을 모아가는 재미, 돈을 버는 게 힘들다는 것을 아는 그런 사실들 직접 몸으로 겪어봐야 합니다. 100마디 말보다도 한번 겪어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고생,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제가 볼 때는 보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자녀가 공부하거나 한다고 아주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조금 보태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과연 얼마만큼 자녀가 잘 될 것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아주 여유로운 분이 아니죠. 보통 노후에 생각보다 의료비가 아주 많이 듭니다. 제가 한 몇 년 동안 했죠. 요양병원이라든지 재활병원 많이 알아봐 가는데 보통 그 어르신들 중에 있죠. 한쪽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한쪽 분이 한 달에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 들어가면 최하 250 듭니다. 250. 보통 재활병원 가면 한 250을 듭니다. 두 분 다 재활병원 들어가면 500만 들죠. 그거만 듭니까? 요양병원 가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요양병원도 요양병원 나름인데 뭐 120만원짜리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요양원은 뭐 6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후에 의료비가 많이 든다는 걸 제가 피부로 체감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하시더라도 자녀한테 그렇게 많이 보태줘서는 자녀가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 하는 거. 문제 해결 능력이 있죠. 충분히 갖춰지면 재산을 다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다 줄 필요는 없지만 정리를 하거나 해주면 이 자녀가 그걸 불릴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 많이 보태주면 대체적으로 있죠. 불리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불리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다수가 그렇다. 설사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불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20, 30대 같은 경우는 SNS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매체가 많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겠지만 몸소 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많이 보태지면 오히려 지키는 것도 쉽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20, 30대 분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좀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있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그런 마음가짐이 저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 있죠. 성공한 사람, 좋은 차 모고 다니는 그런 지인들 있죠. 그 지인들은 대체적으로 차밖에 없다. 그렇죠. 차밖에 없다. 차는 원래 만들었을 때 있죠. 운송수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오늘 결혼하는 자녀에게 얼마를 보태줘야 하나. 개인마다 다 다르죠. 무엇이 맞다, 무엇이 그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자녀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그러면 자녀한테 어느 정도 보태주고 자녀가 그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물려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아무리 좋은 대학교, 아무리 좋은 학과를 나왔다 하더라도 이 문제 해결 능력을 대학에서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직접 부딪히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 해결 능력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물려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물론 아주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일찍 정리를 합니다만 그것도 나중에는 그렇게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큰 부자가 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개인마다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의견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